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가장 뭐니 해도 나이입니다, 나이. 여자분들 같은 경우 보시면은 10대 후반 뭐 이럴 땐 혈압 재면은요, 이 대부분이 110에 뭐 70? 어떤 분들은 90에 60? 뭐 이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나는 저혈압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혼하고 아기 낳고 점점점 혈압이 오르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혈압이 점점점 올라가는 그런 분태성 고혈압이 가장 많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혈압이 잘 생길 수 있다. 아이 낳는 게, 출산이라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몸에는. 그 출산을 할 때 우리가 그 임신 중독증 이라는 게 올 수가 있는데, 그 젊은 나이에도 굉장히 고혈압이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출산을 하고 나면 임신 중독증의 치료가 출산이기 때문에, 출산을 하고 나면 혈압이 다시 떨어져 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산입니다. 이건 출산 지나고 나서 이제 몇 년 지나서 바로 또 고혈압이 생겨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좀 잘 봐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질환이 몸에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죠. 몸속에서 혈압을 올리는 물질을 분비해내는 종양 같은 게 생겨나는 경우가 대표적이거나, 아니면 아까 그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굉장히 좁아지게 되면 콩팥으로 피가 잘 안 가게 되죠. 그럼 콩팥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피가 안 오지? 혈압이 낮아서 그런가? 라고 하면서 콩팥에서 혈압을 올리는 물질을 막 분비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2차성으로 혈압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전적인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분들 중에 고혈압이 있었고, 그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이 있었고, 또 그걸로 인해 돌아가시는 분들, 젊은 나이에 합병증이 오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가족분들 중에 있으면, 그거는 가족력이 어느 정도 있구나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65세 미만, 여자 같은 경우는 55세 미만에 뭐 협심증이라든가 뇌출혈, 뇌경색 뭐 이런 질환이 생겨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내 직계 가족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가족력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나도 그런 거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2차성으로 고혈압이 생기는 경우는 우리가 몸이 뚱뚱해져서 그런 경우도 있고, 가장 흔한 원인은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그래서 잘 때 우리 코 곤다 그러죠. 지금 뭐 나이 들다 보면 살도 찌면 코도 좀 골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코를 곤다는 거는 그래도 드르렁 하면서 숨을 쉰다는 거잖아요. 산소 농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래도 그럭저럭 봐줄만 합니다. 코 고는 것까지는. 근데 이거를 한 단계 더 나가서 이게 드르렁 정도가 아니라 아예 콱 막혀가지고 컥 하고 컥 이렇게 하고 있는 숨을 쉬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은 혈압이 그때도 200, 230 막 이렇게 오릅니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혈압이 오르는 거긴 하지만, 밤에 잘 때마다 그런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밤마다 이렇게 혈압이 오르고, 밤마다 심장이 쉬질 못하고, 밤마다 뇌가 쉬질 못하면 이게 결국에는 낮에도 혈압이 생겨나는, 혈압이 올라가는 고혈압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성 고혈압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은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이런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고혈압이 생겨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짜게 먹는다. 우리가 이제 소금기라 그러죠. 소금기를 많이 먹으면 그 소금하고 물은 항상 같이 다녀요. 삼투압 때문에 소금을 많이 먹으면 우리가 물도 많이 끌어들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혈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짜게 먹었다라고 했을 때는 혈관 속에 소금기가 많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안에 삼투압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혈관 안에 물이 많아지게 돼요. 체액이 많아지고 혈관 속에 압력이 높아지면 점점점 압력이 높아지고 고혈압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녁에 배가 고파요 그러면서 라면을 열심히 먹죠. 라면 먹고, 라면 하나 먹고 이것도 좀 모자란데 국물까지 마시자, 또는 밥 말아서 다 먹자. 다 먹고 나면 그 다음날 붓잖아요. 그 붓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음식을 싱겁게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담배를 피는 순간 그 산소 농도가 뚝 떨어지게 되면서 혈관이 수축을 합니다. 혈관 안에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고혈압이 생기고, 경련도 일으켜요, 담배를 피면. 그리고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죠. 그 혈관이 넓어져서 이제 얼굴 빨개지니까 술을 막 먹었을 때는 혈압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결국에는 그게 조금만 지나면 다시 혈압이 확 올리게 되기 때문에 술도 너무 과음은 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나서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이제 쿵닥쿵닥 뛰게 되죠. 그 순간부터는 이제 혈압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드시더라도 얼굴이 빨개지지 않고 가슴이 뛰지 않을 정도로만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뭐 이런 정도로만 드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요법을 같이 하시면은 혈압을 이제 올라가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고혈압의 진단 기준이 고혈압 전 단계까지 갔을 때 그런 생활요법을 잘 실천을 하시면 다시 정상혈압으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